안녕하세요. 소설가 유모 씨입니다. 아이고, 오늘 모자를 안 챙겨왔네. 네. 오늘은 그 BMW E 시리즈를 이렇게 보러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시승에 도움을 주실 바바리아 모터스 계양전시장 배성대 팀장님을 모시고 E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0 디자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베이스 모델. 맞습니다. 그냥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 시리즈랑 같은 플랫폼이라서 맞습니다. 전면 디자인도 좀 비슷한 것 같고 폭은 비슷한 것 같고 길이는 조금 더 긴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실내 자체는 일단 1 시리즈랑 거의 똑같고요.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베이스 모델이면은 좀 아쉬운 옵션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M 핸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차이가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집니다.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그다음에 네. 오디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오디오가 들어가고 M 스포츠는 하만 카돈이 하만 카돈이 아니다. 네.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기본 그 스탠다드라서 어라운드 뷰가 빠지고요. 이거 아쉬운 옵션이네. 네. 요게 그 M 스포츠 패키지 들어간 거랑 그래도 가격 차이가 한 4,500 나지 않나? 300만 원대 정도 납니다. 360만 원 정확히는. 네. 그러면 M 스포츠 패키지 가는 게 맞는데. 제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엔진 같은 부분. 네,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차이는 없긴 한데 어쨌든 기본 편의 장비들이 그래도 또 요 급의 차량을 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요게 조금 더 할인 폭이 크나요? 할인 폭은 동일한데 그래요? 네. 그러면은 M 스포츠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걸로. 네. 일단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360 정도가 나는데 프로모션은 지금 기본 300에 네, 그 저희 금융사 자사 금융사 사용하시게 되면 추가 2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매달 월 중간에 한 번씩 추가 프로모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도 이제 상담 중이신 고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당장 계약을 안 하고 계시다가 좀 기다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계약에 들어가서 이달에 출고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프로모션이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그 타이밍 제가 알려드려서 그때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디자인 모델이 4천만 원대고 4,990입니다. 네, 4천만 원대기 맞죠? 네. 그리고 그 M 스포츠 5,350입니다. 그러면 5,350 기준으로 500을 빼고 거기에 추가 플러스 알파가 그러면 한 4천 중반 정도. 네. 4천 중반. 네. 근데 이제 제가 M2를 봤었는데 M2는 진짜 이쁘다. M2요? 네. 그 드라이빙 센터에 있는 M2 네네네. 거기에 배기까지 풀 튜닝 돼서 그게 한 1억 얼마쯤 하더라고요. 다 하니까. 그 튜닝 비용까지 해서요? 네. 그 머플러만 1,000 몇백만 원이던데. 네네네. M2는 진짜 이쁘던데 이 디자인 모델은 그거 보다가 보니까 되게 뭐랄까 가성비가 있는 그런 모델이다. 가격이 많이 차이 나죠. 그쵸. 이게 모르겠어요. M 모델 이제 타시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분 아직 1년 안 되셨거든요. M2 타시는 분이 지금 M5 대기 중이세요. 그럼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저 그 4 시리즈 그거 뭐냐 440i 그걸로 바꾸자고 와이프한테. 사고 나니까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얼마 안 더 타셔야죠.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가슴 아프네. 저도 봤는데 가슴 아프네요. 애지중지 해봐야 다 소용.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시리즈 일단 시승을 한번 해볼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 시리즈랑 뭐 크기나 엔진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게 다 똑같아서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도 이것도 전륜이라서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어쨌든 생긴 게 다르다 보니까 요 2 시리즈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 시리즈냐 2 시리즈냐 요거는 이제 요거 한번 타보고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 시리즈 시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 시리즈랑 여기 안에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인터페이스 조작부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동 버튼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 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라서
요걸로 해서 좀 맞추고 갈게요. 이걸 좀 맞추고요. 다시 이렇게 리셋을 하고 연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번 하고요. 일단 목적지는 그 영종도, 그래서 한 24km 정도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그 E 시리즈 중에 가장 이제 엔트리급 차량이거든요. 그냥 베이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 패키지에 적용되는 그런 옵션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쉬운 옵션들이 많아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대표적으로 허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가 없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기본 스피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조금 확인해 보면은 이런 핸들 그 위치 조정도 이제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고요. 1 시리즈랑 2 시리즈랑 그리고 이제 미니랑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휠 베이스라든지 차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00cc 싱글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고 7단 스텝트로닉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 시리즈도 그렇고 2 시리즈도 그렇고 전륜구동 기반입니다. 전륜구동 기반 모델이라서 일단 후륜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륜으로 뭔가 구동 방식이 바뀌면서 장점도 분명히 많아졌거든요. 어쨌든 이 내부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륜 구동이 또 유리할 거고, 일단 이 차량의 마력수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이거든요 204마력 같으면은 그 일반 5 시리즈의 출력보다 높습니다, 이 차가. 그리고 이 차의 이제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는 1545kg이거든요 1.5톤에 204마력, 가벼우면서도 잘 나가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좀 뭐랄까 엔트리급 차량이다 보니까 주행 소음이 잘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부에서 들어오는 이 하부 노이즈 다 들리고요. 이 도로 노면이 바뀌는 거에 따른 노면 소음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노면 소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의 이런 풍절음도 잘 느껴집니다. 해치백 스타일인 1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이게 이제 트렁크가 있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노이즈는 1 시리즈에 비하면 많이 적다. 핸들 조향하고 차선 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뜨는 부분은 떴죠. 요렇게 잡으면은 없어지는 터치 센서 들어가 있고요. 100km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쭉 가보면,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세팅을 해놓고 일단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19.4, 뭐 19.5 이렇게 찍히고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2.3이거든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2.3인데 이게 이제 1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공인 연비 대비해서 연비가 엄청 잘 나오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연비가 20km는 그냥 나올 것 같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전에 탔던 1 시리즈 대비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1 시리즈랑 느낌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 핸들링 같은 경우에도 차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세팅 때문인지 약간 그 묵직한 느낌, 그런 묵직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너를 돌 때는 이 핸들이 되게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퍼셔널로 하면은 좀 가벼워졌는데, 이게 코너 돌 때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코너 돌 때 코너 돌 때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스포츠로 놓으면은 퍼셔널, 제 느낌 탓일 수도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코너 탈 때 핸들을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서 한번 다시. 지금 코너잖아요. 여기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 속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이 코너가 있을 때 약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네요. 그리고 퍼셔널 모드로 하게 되면은
네, 그런 거 잡아주는 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핸들링 감각이 살짝 바뀌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나간다,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 어쨌든 2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출력 자체는 부족함이 없어요. 한 40m 정도를 지금 후진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 24.4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20.1을 찍었습니다. 거의 고속도로 주행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100%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연비는 거의 뭐 20 이상은 찍는다, 이 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도 되네. 여기 220 모델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요 220, 그러니까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풀 체인지 돼서 새로 나온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새로 나오는 BMW 모델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데이라이트가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게 이제 깜빡이 기능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깜빡이까지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루 포인트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이쁘고, 이렇게 4개의 구간이 나눠져 있다고 해서 4포인트 아이 헤드램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엔트리 모델은 빛이 안 납니다. 빛이 안 나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세로와 사선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레이더, 뒤에 레이더 센서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막혀 있는데, 요게 이제 고속 주행할 때 열리는 액티브 에어플랫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타이어랑 브레이크 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여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네요. 엔진 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엔진 후드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앞뒤 동일한 휠이고, 출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이고, 225에 45에 R18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M 알로이 Y 스포크 975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M이다. 어쨌든 M 스포츠 디자인이지만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M 들어가 있고, 지금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요 하단에 여기 이제 사이드 조명도 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쉽게도 어라운드 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카메라는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그죠? 프레임리스 도어가 확실히 이뻐요. 그래서 이쪽에 프레임이 없고, 창문을 다 내리게 되면은 1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이 끝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끝까지 내리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필러 이쪽 부분이 튀어나오질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이쁩니다. 이 좀 상위 트림으로 가면은 이것도 검은색으로 다 처리를 해놨던데, 일단 얘는 엔트리급 모델이라서 크롬이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BMW 나오는 차들은 여기 C필러 쪽에 모델명 적혀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에 사이드바를 설치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샤크 안테나 디자인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시면은 밝은 데서 보니까 샤크 안테나 색깔이랑 외장 색깔이랑 조금 다른데, 얘는 살짝 아이보리 느낌이 나고, 그죠? 얘는 약간 순수한 화이트? 후면으로 오시면은 리어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요. 그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또 돼 있기 때문에 이 리어램프 디자인은 상당히 이뻐요. 여기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격적으로 좀 생겼지만 머플러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만 숨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프론트는 뚫려 있는데 뒤쪽은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는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뚫어주지, 그죠? 여기도 옥탄카 95 이상 구급유를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민값은 91이에요. 한글로 또 95라고 또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95를 넣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000cc 싱글 터보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0.6, 최고 속도는 250km, 제로백은 7.3초예요 1시리즈 엔진이랑 동일해요. 요 미니에 들어간 엔진이랑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자체는 되게 심플하고, 여기 스트럿바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1시리즈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에 흡음재 이렇게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흡음재 상당히 두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는 주행할 때는 잘 안 들렸어요. 그죠? 네, 1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실내에 앉았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디자인은 1 시리즈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게 디자인 모델이기 때문에 허드가 없어요. 여기 허드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여기가 되게 좁아요. 여기가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뚫려 있거든요. 여기 또 뚫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또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편한데 여기에 물건을 뭐 놓고 꺼내는 거는 살짝 불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디자인 모델이다 보니까 하만 카돈 스피커가 아니고 일반 스피커라서 스피커는 좀 약한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조그가 여기 달려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움직이죠. 예. 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1 시리즈랑 동일하게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랑 10.7인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고, 얘도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휘었어요. 여기가 살짝 휘어 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버를 내리면은 이제 요렇게 위아래 앞뒤 요렇게 조절을 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방향 지시등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들어와야 돼서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좀 짧아서. 여기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요 부분은 220M 스포츠로 가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컵홀더랑 12V랑 USB-C 단자가 있는데 5V네요. 5V고 이쪽도 5V겠죠? 둘 다 5V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충전 단자를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주는 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BMW의 대부분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 스위치라서, 그리고 요거 누르면 이제 주행 설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킥 메뉴 버튼이고요. 얘는 이제 그 주행 모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요 버튼은 이제 후방 카메라. 아쉽게도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어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후방 영상만 나오고 요 주변에 거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표시해주는 요런 UI가 뜨는 거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글로브 박스는 또 상당히 크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네. 이거 차키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이고 차키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기에 적당한 그런 공간입니다. 뭐 뷰티미러는 아니고요. 여기 터치는 안 돼요. 전체 조명을 켜고 끄는 버튼, 얘를 누르게 되면은 조명과 관련된 실내 조명 설정할 수 있는 그 메뉴로 가는 퀵 버튼입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는데, 요 열리는 그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가 작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으로 여기 선바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선바이저가 닫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찰랑찰랑거리죠. 찰랑찰랑거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불투명하게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썬루프도 썬팅을 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다. 여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센사텍 시트 재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트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버킷 시트처럼 등 부분이랑 여기 어깨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통풍은 안 됩니다. 열선만 되고요. 한 번, 두 번, 요건 제일 길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트 길이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디자인 트림에서는 요추 받침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시트에도 보면은 각도 조절만 있고 앞뒤 조절만 있고 별도의 그 요추 받침대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게 보니까 M 스포츠, 그러니까 220 M 스포츠로 가게 되면은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요추 받침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요추 받침대가 추가가 되면 이게 그 공기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요추 받침대이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도 아마 M 스포츠로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여기 그 M 스포츠 디자인에는 요추 받침대도 없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 기능도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열에 앉았을 때 이 시트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의자를 최대한 낮춘 상태고 등받이 각도는 B필러에 어느 정도 맞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장재 기준으로는 손바닥 한 개 반 정도. 그래서 제일 낮췄을 때 어쨌든 키가 183인 제 입장에서는 안 닿아요. 시트를 올리면은 당연히 닿겠죠. 오씨, 시트 많이 올라가는데? 야야야야, 뭐야 이거? 오씨, 야 이거.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페달 당연히 적용돼 있고,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담한 그런 레그룸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뒤로 밀면은 생각보다 엄청 뒤로 많이 가요. 네, 생각보다 엄청 뒤로 많이 가네. 그래서 2열을 한번 보면은 2열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담해요. 그죠?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앞쪽과 동일하게 뭐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 일단 2열에 딱 탔을 때 보이는 부분은 시트 포켓은 또 별도로 없어요. 헤드룸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공간을 조금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빼고 앉으면은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탈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2열 시트 각도도 상당히 많이 누워 있어요. 뒷좌석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뒷좌석을 뒤로 이렇게 기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 자체도 되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의자를 조금 올리면 뭐 한 요 정도? 뭐 끝까지 안 올리고 조금만 올려도 여기 발등이 다 들어갈 정도로 여기 시트의 하단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낮춘 상태로 타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춘 상태에서도 어쨌든 발을 살짝은 넣을 수 있다. 의자를 최대한 밀면은 한 30cm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면 주먹 한 개도 겨우 한 개도 안 들어가네. 주먹 반 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앞자리는 엄청 여유가 넘쳐요. 그래서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괜찮다. 이렇게 수직 상태에서는 90cm가 나와요. 이렇게 숙이면 85cm가 나옵니다. 가운데 좌석은 못 앉습니다. 이거는 앉으라고 만든 좌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접히고, 여기 끈 해가지고 여는 거는 다른 BMW랑 동일합니다. 여기에 동일한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별도의 수납 공간 없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아이고 얘가 이렇게 접히면서 스키스루가 됩니다. 안전벨트는 여기 뒤쪽에서 요렇게 내려오네요. 요렇게 내려와서 요게 이제 안전벨트.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도 여기 충전할 수 있게 USB-C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5V고요. 둘 다 5V입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을 잘 안 해주네. 그래서 이 차의 트렁크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은 일단 430L입니다. 그리고 이게 킥모션이 되거든요. 킥모션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킥모션으로 올라가지만,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없죠? 전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릴 때는 수동.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430L고, 여기에 이제 후석을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또 숨은 공간이 있거든요. 고정이 안 되냐 이거? 또 고정이 안 되네 이거. 여기 하단에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는 75cm고요. 옆으로는 대충 88cm고, 높이는 한 13cm쯤 되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대충 보면은 저기 가운데부터 여기 끝까지가 9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대충 95cm입니다. 요 밑에 바닥은 일단 정사각형에 가깝고, 여기 높이는 여기 요 기준으로 보면은 41cm인데 대충 40cm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은 또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한 38cm쯤 돼요. 그래서 요게 430L쯤 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퓨즈 박스 아닌가? 아니네. 여기에 견인골이랑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 여기 있네.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 요 안에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는 요즘에 이제 차에 다 트렁크 쪽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대 꺼내기 편하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를 이렇게 제껴 보면은 넘어가진 않네요. 이렇게 4대2대4 폴딩이 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저기가 많이 각이 서 있어요. 제가 SUV면 한 번씩 누워보는데, 뭐 설마 이 차로 차박을 하실 분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패스할게요. 못 누울 것 같아요. 길이라도 한번 재볼까요? 길이라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 시트 끝에서부터
쟤 보면 한 16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못 누워요,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소리 나게 하면 됩니다. 네.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BMW OS9이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 맵 자체는 T맵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맵 기반의 교통정보를 알려주고요. 막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되게 빨라요. 네, 되게 빠릅니다.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독서등, 온오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단색으로 지금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15개가 있고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하나 있고요. 발 쪽에도 있고, 요 찾는 게 약간 숨바꼭질인데, 뭐 요런 데도 있던데,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단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을 거고, 저기 뒤에 도어 포켓 쪽 있고, 여기 손잡이 도어 캐쳐 쪽도 있네. X3는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길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뭐 시트 컴포트에 들어가면은 편의하차 기능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트 위치가 변경돼서 편안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핸들은 전동이 아니라서 안 움직이는데, 일단 시트라도 하차할 때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기능을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열선, 핸들 열선 있고, 통풍은 없다.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되고요. 에어 콘솔 게임, 이건 뭐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네요. 그 외에 이제 주행 설정 같은 경우에 운전자 어시스턴트, 그래서 이제 ADAS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 다음에 주차 관련해서는 액티브 PDC 비상제동, 후진할 때 뭔가 박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팍 서요. 이런 거 켜놓는 게 좋죠. ADAS 기능 중에 주행 관련된 이런 ADAS 기능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앤고 기능이랑 오토홀드 기능까지 지원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부분 없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요.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And on we'll 그냥 뭐 보통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차가 기본 오디오다 보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가 조금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좀 많이 올려서 들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음향이 나오네요. 저번에 탔던 iX는 베이스가 엄청 났는데 아무래도 기본 오디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차가 거의 없는 동네인데, 일단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일단 놓고 한번 가보면, 확실히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은 변속 타이밍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도 뭔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펑카로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코너에서도 이 전륜의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코너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M을 제외하고 선택지가 3개가 있는데, 지금 220M 스포츠 디자인 요 차량이고요. 그리고 220M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228 X 드라이브 M 스포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228은 220에 비해서 마력수가 41마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204마력인데 228은 245마력이거든요. 그래서 마력수가 더 높고 4륜이에요. X 드라이브니까. 그렇기 때문에 228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예, 성능적으로나 그리고 뭐 4륜도 들어갔겠다, 뭐 옵션적으로나 228을 가는 게 제일 괜찮은 선택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리즈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예, 가격적인 측면을 또 생각하고 이 시리즈를 고려하실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3 시리즈 그죠? 예, 고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 돈에서 그 돈씩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모션 같은 문의나 이 구입, 시승 문의, 이런 거는 이제 BMW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 전시장에 배성대 팀장님을 찾아주시면은, 예, 친절하고 편안하게, 예, 상담과 시승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양 전시장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시승차도 많아요. 예, 전시장도 넓고. 그래서 이렇게 시승을 해봤고, 예, 지금까지 소설가 유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